4일 오전 3시쯤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 상가와 민가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99%가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 모두 강사와 수강생, 그 가족과 지인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홍성 예산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가 불에 타고 근로자와 주민 등 부상자도 잇따랐는데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선영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화염은 주변을 대낮처럼 밝힐 정도로 무섭게 타오릅니다. 4일 새벽 3시쯤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12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는 2명이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리 파편 등에 다친 주민들도 있어 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주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화학제품 원료로 쓰이는 납사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회사는 사고 후 즉시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부상자 회복을 포함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지역 사회가 조속히 회복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사고 직후 2차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롯데케미칼 측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있어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폭발로 인한 강한 진동이 발생해 인근 다른 공장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인근 공장도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사이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모두 28건입니다. 공장이 가동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산공단 4개 기업들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또다시 사고가 터지면서 기업들의 약속은 무색해진 상황.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대산공단 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주변 상가와 민가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식당 주방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창문이 통째로 날아가며 산산조각 나고 집기들도 뒤엉킨 채 쏟아집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입구 CCTV는 바닥에 떨어집니다. 폭발이 난 것처럼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근 상가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또 다른 건물, 뜯겨나간 외벽이 공중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고 유리창은 전부 부서져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리벽 전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식당 주변은 온통 유리 파편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은 크게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떴다가 떨어졌대. 몸이 붕 떴다가 탁 떨어지더래. 그때 꽝 하더래. 이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막 날아 들어오니까 여기 위에 그거 막 이렇게 떠가지고 물이 나오면서 물이 밟아가지고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그때는 막 급해가지고. 인근 상인들은 당장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글쎄 피해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산정 기준이나 산정은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현장에 물건들도 계속 납품하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민가에도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 현관 창문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창고 문은 아예 떨어져 나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놀란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새벽 3시쯤 나오니까 문을 닫다 보니까 저 문이 깨졌어. 하나, 둘, 세 개 다 깨졌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 들어갔지. 반복되는 대상공단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저 또한 정보도 모르고 우왕좌왕을 했는데 저쪽에 또 공장 내부는 동시에 주설돼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원인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무방비 상태고 굉장히 불안에 떨었죠. 사고 수습에 나선 서산시는 대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 접수에 나섰습니다. 폭발 사고를 낸 롯데케미칼 측은 피해 조사를 거쳐 보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99%가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줌바 댄스와 연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82명 가운데 피트니스 관련자가 81명으로 전체 99.9%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에서 계룡대 공군으로 파견된 25살 중위 1명을 제외하고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 모두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강사가 4명, 수강생이 51명, 가족과 지인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천안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부터 줌바 댄스를 코로나19 주요 매개체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줌바 댄스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격렬하게 운동하며 땀과 호흡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충남 지역에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확진자 현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4일 오전 10시 기준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83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 늘었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23살 여성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이다 4일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천안 75명, 아산 7명, 계룡 1명입니다. 네, 도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추가 신도 명단을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도내 신천지 신도 431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도내 지역별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도 명단을 추가 확보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공한 기존 명단과 대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대책본부 명단에 없는 미성년자 397명과 성인 34명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 가운데 112명은 무증상, 1명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고 도는 성인 신도에 대해서도 개별 연락을 취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 예산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예비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예산 홍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입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로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곳 예산 홍성은 오히려 기득권들의 세력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난 20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무관심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내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에 들어가 똑부러지게 일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도로를 놓고 또 철도를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좋은 법안과 정책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과연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 홍성에서도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의 정통파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쌓아온 끈끈한 스킨십, 그리고 여성 특유의 소통과 공감 능력, 그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2번이나 주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홍성군 역사상 최초의 선출직 여성 의원으로 당선이 됐다는 점, 그리고 2018년에는 충남에서 유일한 여성 단체장 후보였습니다. 물론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와 겨뤄서 좀 선전을 하기는 했지만 최초의 전국적인 여성 군수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홍성군에서는 민주당 단체장 선거에서 득표율 40%를 넘겼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 곁에 있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혁신도시를 통한 내포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이미 8부 능선은 넘은 것 같은데요. 원래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이나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향식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도시의 공동화,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지역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혁신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은 농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과 또 그리고 시남에 위치한 우리 충남농업기술원 그리고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로 지정받은 홍농면의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지역 안에서 농업의 자주권을 확보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재와 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오픈형 캠퍼스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기술의 우리 착근형 농생명과학 실리콘밸리를 이끌 수 있는 단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삽교역과 신례원역을 유라시아 대륙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든가 또 장항선 2단계 또 철도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와 같은 것은 현재 지역의 현안을 좀 고민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정과 정치에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정치인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충남형 KTX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역 안에서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의 원래의 목적은 서해안 측에서
남북 종단 그리고 물동량이 많은 경부선 철도의 선로 확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의 우회 도로 건설, 우회 건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자, 관통하는 지역에 역사도 하나도 없이 그저 토지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해안 이런 여러 가지 철도 유통망을 통해서 삽교와 신례원역에 우리 예산, 홍성의 미래를 대비한 산업 물류단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볼모지나 다름없는 이곳 예산 홍성에서 민주당의 정통파로서 살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또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와 함께 집권 여당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충남에서도 여성 정치인이 당당히 배출되는 모범 사례를 선보이겠습니다. 바꾸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열망 제가 한번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바뀝니다. 지금까지 홍성 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성경이었습니다. 홍성축협 가축시장과 홍성군 승마장이 이번 달부터 휴장합니다. 홍성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 관계자가 방문하는 다중 이용시설을 별도 통보 시까지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하 시기에 도달한 비우고 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하할 예정이며 중개인을 통해 희망농가와 축산물 유통업자를 연결해 가축 판매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성남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이 서산시 보건소를 찾아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방역 등 비상근무에 지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손수 포장한 간식 꾸러미 100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양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4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우려로 응급혈액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자 소방서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는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급격히 줄어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안군이 군청 민원실에 우산 50개를 비치하고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우산 무료 대여 대장에 인적 사항을 적은 뒤 우산을 빌릴 수 있는데요. 우산을 빌려간 주민은 군청 재방문 시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기온이 나타나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홍성과 서산이 영하 3도, 예산은 영하 2도, 당진과 태안은 영하 1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6도, 서산과 홍성, 예산과 청양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빨래를 했다면 실내에서 건조하고 세차 후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야 합니다. 난방을 할 때는 온도를 조금 낮춰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m에서 3m까지 파고가 일겠고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